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이사회, 일론 머스크 후임 CEO 물색작,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광물 자원 경제 협정 체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관한 중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후임 CEO를 물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 논의 그 이상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테슬라의 실적 부진,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회사의 미래 방향성이 얽혀 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은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문 활동에 치우쳐 테슬라 경영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는 본격적으로 후임 CEO를 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몇몇 글로벌 헤드헌팅 업체들과 접촉하며 조용하지만 확고한 인재 물색에 나선 것입니다.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요구했고 머스크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는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사회는 머스크가 이 노력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그가 테슬라에 복귀한다는 발언이 승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테슬라는 지금 이 같은 중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걸까요? 핵심은 실적 악화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이익이 무려 71% 급감했으며 주가는 작년 최고치인 1조 5천억 달러에서 현재 약 9천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감소했고 가격을 인하한 여파로 수익 마진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사이버 트럭은 8건의 리콜을 받으며 머스크가 꿈꾼 미래차의 상징이 아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외에도 여러 회사를 운영 중이며 특히 올해는 워싱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직책을 맡아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으며 백악관에서 매년 130일 근무할 수 있는 특별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이면 자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찾고 테슬라 회의에는 대부분 원격으로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밀착 관계는 소비자들에게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반감을 키웠고 특히 캘리포니아나 독일 같은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시장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정치적 거부감이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테슬라 로고를 가리기 위해 범퍼 스티커를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현지 업체인 비아디에 밀리고 있으며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테슬라 내부 임원 중 일부는 머스크가 사임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오히려 해당 임원은 곧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그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약 13%의 테슬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같은 차세대 기술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머스크의 비전이 지금 당장의 현실을 덮기엔 역부족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기대 이하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머스크가 처음 내세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모델도 아닌 기존 차량들의 소재만 바꾼 저가형 전략은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최근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적 부진의 책임을 일부 외부 요인, 특히 정부 프로젝트 협업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현재 기술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CEO의 정치적 활동과 실적 악화, 소비자 신뢰 하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여전히 거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지만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고 하루빨리 진짜 경영자로서의 역할로 복귀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중요한 국제 뉴스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에 대한 경제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협정은 단순한 자원 거래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재건, 그리고 미국의 군사 지원 방향까지 직결되는 굉장히 중대한 합의입니다. 지난 주말 바티칸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 긴밀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최근 수개월간 악화됐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두고 강하게 비용 회수를 요구하면서 양측은 긴장 상태였죠. 그러나 이번 회담 이후 양국은 극적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기금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관리하게 되며 미국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리튬, 티타늄, 히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자국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라이선스를 통해 기금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미국이 과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되갚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지원은 무상 원조였기 때문에 상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죠. 실제로 이 문제는 두 정상 간의 설전을 낳았고 지난 몇 주 동안은 백악관 내에서까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측 부통령인 JD 벤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우크라이나 측 율리아 스비리덴코 부총리는 오랜 협상 끝에 중재에 성공합니다. 특히 스비리덴코 장관은 워싱턴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수요일 오전 최종 합의문 일부에 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단순히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차원을 넘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기금 기여라는 형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윈 협정이라 평가하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크라이나의 지질학적 자원과 맞물리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향후 러시아와의 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함으로써 일종의 안보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스크바의 재침공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크라이나 의회 비준입니다. 데니스 슈미할 총리는 이번 거래에 대해 양국 모두에게 세금과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고 이것은 좋은 성과이며 우리는 미국과 함께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올해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통제권을 넘기라는 조건이 포함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등 우크라이나의 기존 국제 의무와 충돌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고 마침내 가상으로 서명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이번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 이 협정을 2024년 여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광물 자원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자국 채권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미국은 전략 자원 확보는 물론 향후 군사 외교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바티칸에서의 회담 이후 한 인터뷰에서는 그 순간이 위안이 됐다며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마주하며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은 단순한 경제 계약을 넘어 전쟁과 채권, 그리고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